안 했는데 그냥 얼른 왔습니다. 저에게 이제 허락된 시간이 딱 30분하고 5분 정도 허락이 됐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는데 그걸 덮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준비해온 제가 영상도 있고 특별히 업무를 작성했는데 이것도 제가 사용할까 말까 생각 중입니다. 제주도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는 선생님들 제주교육대학교 기술초등학교 선생님 교장선생님 초청으로 왔었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강정원 회장님 초청으로 왔었는데 제가 선생을 오래 했고 나이가 80이고 그러니까 제주도에 한두 번 왔겠으니까 옛날에는 제주도에 오는 게 로망이고 꿈이고 가장 좋은 여행지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번 왔습니다만 제주도에 대한 제 느낌은 매우 특별합니다. 저 생각은 이래요. 이 사람들이 제주도를 이렇게 되도록 좀 놔뒀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와서 시끄럽히고 쓰레기나 버리고 가고 이러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주도는 우리나라로 봐서 참 아름다운 땅이고 우리가 끝까지 보존하고 아껴야 될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문화원장을 2007년부터 9년부터 8년 동안 하고 충남 문화원장도 했는데 충남 사람 욕을 형을 제주도에 와서 그렇게 좀 불편합니다만 저는 문화원장 연합위원장을 하면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우리 충남 문화원장들이. 근데 이 제주도 강명원 원장님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와보면 내가 조금 속상해요. 왜냐면 충남 일 잘하는데 이게 잘하시니까 속상해요. 아주 아름답고 정답고 과연 문화의 꽃을 이렇게 피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또 만나서 매우 고맙습니다. 오늘 문화 시 이런 얘기를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 제주도의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틀어주시죠. 네. 이 제주도에는요, 영상을 좀 틀어주셔야 돼요. 제주도 영상 틀어주셔야 돼요. 제주도에는 육지에서 생각해도 참 좋은 문화예술들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육지 사람들이 제주도 사람들 문화예술을 생각하면요 외국인 생각 같으세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그 시인 문인들 이렇게 있는데 제주도에서 사는 분들은요 육지에서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상이 있는데 안 줍니다. 안 줘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매우 외롭고 슬프고 힘들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주도는 제주도 나름대로 그 자존을 지키고 계시니까 그걸 계속 앞으로 가져가시면서 여기 좀 제주 문학관 관계자도 와 계신 것 같은데 도종환, 나태주, 안도현, 정우승 이런 사람들 무슨 전시회 같은 거 이런 걸 하시지 말고 이 제주도 출신의 군인들을 모아서 그분들의 문화 목적을 현창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공연히 육지 사람들 이름 놓고 거들먹 그런 사람들 얘기해봐 소용없어요. 여기 사진에 나왔습니다만은 제주 바다를 쓴 우리
문종병 선생, 이 제주도에 계실 때 문학상을 못 받았습니다. 육지에서 주는 문학상을 못 받았어요. 정년하시고 경기도로 이사 가신 뒤로 편은문학상을 받으셨습니다. 현진현 선생은 육지에서 오래 사셨으니까 저도 심사를 저번에 같이 한 적도 있고, 근데 보니까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리고 김광엽 씨는 저를 참 많이 도와주시고 추한놈 나태주를 많이 이렇게 챙겨주신 분인데, 이분은 돌하루방 어디 감시방 제주도 토속어로 지방으로 요즘에 사투리라는 말을 저는 참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충청도나 전라도에 지방어가 있듯이 제주도 지방어로 돌하루방 어디 감시방 이런 참 좋은 시집을 내셨는데, 약간 정치적인 어떤 쪽에 이런 탄압이나 어디 가서 고문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당하시고 동아일보 기자였거든요. 일찍 돌아가셨고요. 여기 계신 지리도 분들 김광엽 씨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신다면 참 다행입니다. 서울에서도 묻혀졌어요. 그러면 제주도에서라도 김광엽 씨를 현진현 씨는 서울에서 알지만은 또 이 문정석 선생님도 더 날려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진짜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양중의 선생님입니다. 저는 이 양중의 선생을 그냥 뭐랄까 레전드 전설 속의 어떤 인물처럼 생각이 돼요. 이따 좀 넘기면은 박목원 선생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박목원 선생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으로 기억하고, 또 박목원 선생이 여기 와서 약간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시고 그랬던 분이에요. 저런 어른이 제주도에 계셨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감사하게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저분이 문화원장을 하셨다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제주문화원에서 문학 전집을 했는데, 제주도하고 관계 있는 육지나 하여튼 대한민국 전체 사람들의 문학 작품을 모아서 한 권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기억합니다. 혹시 여기 원장님 계시거나 직원이 계시다면 그 책을 저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책 속에 제 시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 전집을 내면서 여기 왔다 간 사람들의 어떤 자료와 기록을 한 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 제주도의 특징이에요. 바로 양중의 선생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양중의 선생이 아니면 못하셨을 일이에요. 그냥 자기네 동네만 문학 전집을 내지 제주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문학 작품을 모아서 문학 전집 중에 한 권을 내셨다. 이게 전국 어디서도 없는 탁월한 일입니다. 이거 제주도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죠. 그 다음에 이분들 하나는 살아있고 하나는 돌아가셨는데, 저분 황기팔 선생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올 수가 없어서 이 남수 씨한테 돈을 보냈습니다. 가서 좀 조의금이라도 전해주십시오. 그럼 여러 번 만났어요. 연세는 없지만은 제가 이제 등단을 먼저 해서 친구 겸 이렇게 동료 겸 해서 가면은 세부교회 가면은 상어 꼬리 지느러미를 꼬리를 넣어서 소주에다 담궈서 한 그런 술을 그렇게 아주 청정껏 나이가 어립니다만은 저희 같은 동료 시인에게 대접해 주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저번 저거 향관 육지에 있는 시를 상을 한번 내가 드리려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안 드려요. 제주 문화상이나 이런 걸 받으셨겠지만은 아마 서울상은 못 받으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육지 사람들의 그세예요. 서울 사람들은요 얼굴을 안 보면 도장 찍지 않는 안 통합니다. 내가 그래서 그냥 정말로 참 괴리 꼴리고 그냥 답답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는 공주에서 불꽃문학상을 만들었어요. 시청에서 2천만 원 받아가지고 상금을 3,500만 원 제가 냅니다. 그러니까 이 1,500만 원을 상금을 제가 보탠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제 얘기인데 양희철 씨 하여튼 나가라고 해서 짜고 친 건 아니고 그 사람 제가 상을 줬습니다. 약간 띠띠하더라고요. 뭐 사교성이 전혀 전무예요. 그리고 시도 뭐 매우 짧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이 사람 상을 줬어요. 그 뒤로 송서 상을 계속 받았어요. 참 놀랍게도 양희철 씨가 그 상패를 가지고 아버지 무덤에 가갖고 놓고 내가 이렇게 상 받았어요 하고 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잘 줬다고 생각합니다. 최초로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서울서 알려지는 그런 좋은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주도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제주도의 문인들을 아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의 자료를 모아서 너들은 모르지롱 우리만하지롱 이렇게 자랑하시고 보존하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 인연 있는 그런 문화시들이 많죠. 제가 그냥 다녀왔는데 이중섭 화가 아시죠? 서귀표강은 미술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용묵 선생 이분은 6.25 때 오셔서 아까 얘기한 양종혜 선생하고 같이 제주도에서 최초로 문학지, 문학동인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6.25 끝나고 서울로 이제 다시 판도를 하셨겠죠. 그리고 박무골 선생, 제 시를 뽑아주신 스승인데 이분은 좀 다음에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애달픈 사이 좀 있는데요. 보건 선생, 이 양반 좀 말썽이 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여기 오셔서 오래 사셨어요. 이번에 한강 소설가가 상을 타서 배가 제일 아프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한강 소설가 상을 타면은 이 고은 선생이나 다른 소설가들 이런 사람 그 소설가 이런 분들이 이 길을 깔아놓고 그 길을 넘어서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고은 선생이 전혀 노벨상 타는데 우리가 노벨상을 받는데 공헌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해가 괴롭히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가시죠. 이세길 시인 제주도 도명입니다. 명예돔. 그리운 바다 성산포 엄청나게 책이 많이 나갔어요. 한때는 제주도로 신혼여행 오는 신혼여행 그 커플들에게 주는 선물 1호가 그리운 바다 성산포였습니다. 시집이 아름답고 좋은 분인데 아직도 생존해 계세요. 나이가 많으세요. 전남 서산분인데 이활종 선생, 이활종 선생은 다 아실 거예요. 제주도에 와갖고 완전히 가부가 되고 세계적인 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일 비싼 사람. 제주도의 혼과 정서, 소재 이런 걸 담아서 뭐 당신의 미술관도 있고 원래 이름이 완종이 아니고 이웃종인데 표를 냈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 이름으로 된 것은 떨어지고 완종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위해서 그냥 자기 이름 버리고 그냥 완종으로 그냥 한다는데 그렇습니다. 김영갑 씨, 부여 출신인데 아시죠? 참 마음이 아파요. 오늘 사진을 찍다가 뇌결핵병 걸려서 그냥 멈춘 채로 그냥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저도 가봤습니다. 김영갑 사진관, 기념관 참 아름다워요. 학교를 하나를 통틀어서 이렇게 마련했는데 참 좋습니다. 여기 이제 젊은 사람이죠. 민태준. 제주도가 좋아서 여기 와서 불교방송 총국장 하는 사람인데 또 남겨보시죠.
네, 이제 루시드 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저 사람하고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음유 시인입니다. 요조도 있습니다. 가수이고 지금 서점을 운영하지요. 이효리는 왔다가 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제가 모르는 전국 없는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와서 말라버린 샘물을 채워갔을 것이고 빠져버린 자기 기력을 제주도에 와서 충전해 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우선 제주도를 사랑하시고 또 제주도 문화를 잘 지키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 시 쓰는 사람이라서 책을 못 읽는데 주문을 했습니다. 이별하지 않는다. 사삼에 대한 한강 소설가의 소설인데 제주도 분들 이런 것도 한번 사다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설을 써서 노벨상이 한국에 왔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 거는 제가 없고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오실까요? 뭐가 나오나? 저는 양비기 선생님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는요. 6.25 전쟁 후 제주에서 피난 사례를 마치고 떠나는 사람들을 싣고 떠나는 배를 바라보며 이별의 정을 표현한 명시,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같이 제주중학교 음악생 생활했던 변원 선생님하고 같이 시를 다듬어서 노랫말로 했다. 근데 아까 우리 샤브처장님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아니었던, 여기 기록하지 않았던 그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직접 허창수 사무처장께서 양중현 선생한테 직접 들었다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또 그 양중현 선생님의 인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공식적이고 진짜는 이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께서 하시게 되면 그게 좀 당신 마음에 좀 걸리는 바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달리 말씀하신 거죠. 이게 이제 알려진 하나의 설이고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노랫말입니다. 잠깐만 노래를 조금만 틀어주실까요? 끝까지 들을 수는 없고요. 넘기면 노래 나옵니다. 조금만 들으세요. 시간이 없어요. 엄정현 씨 목소리로 나오는데요. 얼마나 장중하고 아름답고 좋은지 모릅니다. 떠나가는 배라는 저는 시는요. 박용철 선생이 이미 30년대에 같은 제목으로 쓴 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노래가 아까 이야기한 6.25 때 여기서 살다가 제주도 분들의 은덕을 잊고 이렇게 생명을 부지하다가 전쟁이 끝나고 구입할 수복이 되고 환고가 된 뒤로 서울로 돌아간 사람들을 보면서 발상한 시가 아니고 이 노래를 지금 우리 선태로 관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생각이나 이런 기록을 고쳐볼까 합니다. 근데 인터넷에나 이런 데 보면은 이 이별의 노래가
이 제주도에 잠깐 왔다가 1954년도에 잠깐 왔다가 한 몇 달 여기 범고생에 살다 가셨거든요. 근데 혼자 오신 게 아니고 이화여대 다니는 허양이라고 하는 대구 출신 목사님의 둘째 딸하고 같이 오셨다가 서울로 가셨는데 그때의 심정을 이것을 가지고 썼다 그러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50년대 유교가 났는데 52년 환도하기 전에 대구에서 김성태 선생을 만나서 악보를 시를 전달했고, 그리고 그 시를 김성태 선생이 군대에서 군악대장을 하셨는데 서울대학 교수이면서 전시니까 작곡을 해서 부산에서 환도하기 전에 그 군인들이 노래 부르고 연주를 했어요. 그래서 1954년도에 모골 선생님이 여기 오셔서 저 노래 같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노래도 1954년도에 모골 선생님께서 여기 왔다가 간 그 느낌이나 그런 감정으로 쓴 시이고 노래라고 그러는데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양중에 선생님 그 떠나가는 데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조금만 들려주시죠. 3절까지 있습니다. 부산에서 피난 도중에 그 고향 대구나 경주에서 만났던 여자를 만났답니다. 사모님하고 헤어져서 피난 혼자 왔을 때 그때 그 여자가 병이 들어서 전시 부산에서 병원에서 죽었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이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이렇게 있으니까 와서 병원에 와서 나 좀 하루 저녁만 나를 옆에 있으면서 간호를 좀 해주든지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겠느냐. 그래서 모골 선생님께서 가셔서 하루 저녁 같이 옆에서 간호를 해줬는데 그 밤에 그 여자가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모골 선생님은 당신의 책에다가 그날 그 시간에 나의 인생의 시계는 멈췄다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제주도에 오셔서 갔다 온 그때의 그 여자분하고의 이런 사연이 담긴 노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인터넷에는 여전히 그렇게 나오고 있지요. 차라리 여기서 돌아가서 허양이 먼저 떠나고 우리 모골 선생님도 다시 서울로 돌아가서 효자동에서 몇 달 하숙 생활을 했는데 그때의 시가 모골 선생님께서 그때 그 격정비를 맞았던 그 느낌이 잘 나타나는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두 편인데 뻑새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잤다. 이른 새벽에 깨어 울곤 했다. 나이는 들수록 한은 짙고 새삼스러이 허무한 것이 또한 많다. 이런 새벽에는 차라리 기도가 서글프다. 먼 산마루의 한 그루 수목처럼 잠잠히 앉았을 뿐. 눈물이 기도처럼 흐른다. 뻐국새는 새벽부터 온다. 효자동 정점 가까운 하숙집 창에는 창에 가득한 뻐국새의 모든 것이 안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도 혹은 사람의 목숨도 새벽 골짜기에 엷은 어린 청보랏빛 아른한 시로리 그것은 이내 하늘로 피어오른다. 그것은 이내 소멸한다. 이 안개에 어려 뻐국새는 온다. 여러분 뻐국새 밤에 옵니까? 아니요, 밤에 옵니다.
5월, 6월에 밤에 울어요. 근데 그 시간에 사람들이 고달퍼서 다 잠을 자기 때문에 뻑새가 밤에 울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소쩍새 낮에 웁니까? 예. 이럴 때는 네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낮에 웁니다. 그 소리가 파장이 낮아서 낮에 여전히 웁니다. 우리 푸근문학관에 앉아있으면 낮에 앉아있으면 소쩍새가 웁니다. 낮에. 그런데 이런 소음에 묻혀가지고 이 소쩍새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근데 밤이 오고 이런 소음이 사라지고 사회의 주변이 사회가 다 조용해지면 그때서 소쩍새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소쩍새는 철새가 아니에요. 텃새예요. 사철 사는 그런 새입니다. 근데 철새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밤에 오는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울어요. 울고 싶을 때. 뻐국새도 하루 종일 웁니다. 근데 그때 5월, 6월은 사람들이 고달퍼가지고 잠을 자기 때문에 뻐국새가 우는 걸 모르죠. 이 양반 왜 뻐국새를 밤에 운다고 썼을까요? 밤새워서 고민을 했고 뉘우쳤고 후회했고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저는 20대 때 시련 나가고 그러고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달밤에 12시에서 1시 통금 있을 때인데 뻐국새가 온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12시 넘어서 논두렁길을 갈 때 제가 뻐국새가 온다는 걸 알았죠. 근데 제 집사람은 40살 넘어서 50살 갖고 왔을 때 제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밤에도 뻐국새가 오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집사람이 불면증이 걸려서 밤새워서 잠을 못 잤던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보건선생님 그렇게 어렵게 지내시다가 저 효자동에 있다가 사모님이 들어와라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참 보면 옛날 분들은 뭐라 그럴까 의젓하다 그럴까 훌륭하다 그럴까 참 각신들이 잘 그런 기다려주죠. 생각이 듭니다. 예.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 보고 선생님께서 이 제주도 다녀가가지고 쓰신 이 제주에 대한 시입니다. 제주읍에서는 어딜 가나 등 위에 수평선이 걸린다. 황홀한 이 띠를 감고 때로는 토주를 마시고 때로는 시를 읽고 그리고 해질녘에는 서사에 들르고 서사는 책방입니다. 목구슬나무 나직한 돌담 문전에서 친구를 찾는다. 그럴 때마다 나의 등 뒤에는 수평선이 한결같이 따라온다. 이 숙명 같은 꿈을 마리아의 눈동자를 눈물 어린 신앙을 먼 종소리를 애절하게 풍성한 음악을 나는 어쩔 수 없다. 제주도에 대한 그 뜻한 기억과 사랑 이것을 담아서 시집에 넣으신 겁니다. 넣으시죠. 우리 제주도에 왔다가 하시면서 제주도에 대한 시를 황보고 선생님은 많이 쓰셨어요. 근데 시집에다가는 몇 편을 넣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단국대학교 우종권 교수가 황보고 선생님의 노트를 남겨진 노트를 다 살려가지고 다시 그걸 사진 찍고 그래서 그 유작이라고 할까요? 황보고 선생님이 남긴 시를 다시 책으로 냈고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시들 중에 이 제주를 노래한 시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시가 있고요. 넘겨보시죠. 용설날이라는 이런 시가 있고요. 또 넘겨보시죠. 이 시가 바로 제가 생각할 때는 양중에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쓴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무제. 제목이 없다는 거죠. 차마 못 붙인 거예요. 유자는 제주도의 특산물이다. 수박하고도 정다운 열매. 유자처럼 얌전하고 말이 없고 그리고 늦가을 햇볕에 웃으며 읽는 가난한 시인. 그의 미소, 그의 안전한 물빛 눈
다만 덕이 넘쳐 시는 안으로 감추고 다만 어진 스승이므로 이름을 세상에 내걸지 않는 나그네가 오면 양손으로 잡아 맞이하고 손이 찾으면 모셔 상좌에 앉히고 벗이 오면 아랫목을 비워주고 살림은 간소하고 차림새는 단정하고 녹이면 안 돼요? 아니 녹이면 안 돼요? 선생님 녹이면 안 돼. 아니 저는 한 번 더. 네. 여기까지는 못 갑니다. 시간이 없어. 예. 네, 저는 예. 아니 우리 선생님이 좀 다운하신가 봐. 찾아보세요. F4 누르세요. 네, 됐습니다. 누르지 마세요. F4 눌러 F4. 그냥 읽을까요? 네. 이 시가 양중의 선생님을 모델로 해서 쓰지 않았을까? 저는 100%라고 생각합니다. 살림은 간소하고 차림새는 단정하고 남에게는 후히 베푸는 유자는 제주도의 특산물, 유자는 소박한 열매, 유자 속에 그분의 씨가 있다. 유자는 이슬로 자란다. 유자는 햇빛으로 자란다. 유자 속에 그분이 있다. 이렇게 박목원 선생이 이 양중의 선생을 칭송하고 가슴속에 간직하셨어요. 근데 양중의 선생을 기념하여 이렇게 쓰질 않고 그냥 무제 그러셨어요. 이게 당신의 시집으로 남긴 게 아니고 노트로 남긴 노트 속에 연필로 쓰여진 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세상으로 나왔는데 이 시를 제가 꼭 제주도의 좋으신 문화예술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외에도 박목원 선생님께서 쓰신 이 제주도에 대한 시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제주 문화원연합회에 제가 글로 써서 드리든지 자료를 제공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박목원 선생님이 약간 여자분하고 같이 와서 기도하는 하셨지만 이 제주도를 참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제가 우리 사무총장님한테 40분까지 늘어라 그런데 한 2, 3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문충성 선생의 제주 바다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시 제일 끝에 있는 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공항. 제가 오늘 또 제주공항을 통해서 왔잖겠습니까? 배 타고 온 게 아니고 비행기 타고 왔으니까. 제주공항. 마음 울적할 때, 어딘가 멀리 떠나고 싶을 때, 마음이 그냥 지옥일 때, 제주도라도 없었으면 어찌할 뻔했나? 국토인 위여 물 건너 땅 막내 형제야. 남쪽 바다를 품에 안고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그 자리 꿀뚝하게 잘 계시니 고마워라. 태풍 몰려와 바람 드센 날 몰려와 눈이 내려 하늘 땅 모두 덮는 날에도 내 그대 가슴에 안고 평안하시라 어여쁘시라 기도하고 빌었답니다. 이게 제주도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모름지기 제주도를 생각할 때는 나의 막내 누이, 나의 막내 형제, 삭지만 소중한 그리고 사랑스럽고 예쁘고 깨끗하고 존경하고 마음속에 간직할 그러한 형제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하지 않고 와서 거짓말하지 않고 거듭넘기지 않고 자기 자랑 너무 많이 늘어놓지 않고 겸손하게 있다가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다른 제 시에 대한 얘기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여기 우리 회장님이 마련해 주신 팜플렛 내용으로 그냥 대신하고 저는 우리 사무총장께서 딱 40분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음식 냄새가 나올 거라고 그래서 그 음식 냄새를 좀 드시고 끝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만 더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네. 네, 오늘 멋진 강연을 해주셨어요. 시한테 더 있습니다. 아랍에게만 내가 이거 도장을 했어요. 우리 도장을 말을 쉽게 끝내지 않습니다. 또 편안하게나마 끝으로 그러고 또 하지요. 제가 도장을 8년이나 했어요. 멀리서 빈다. 어딘가 내가 음악 주시라면 주시죠. 안 그러면 안 되죠. 안 하는 거죠? 네, 좋습니다. 멀리서 빈다.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네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우리 아프지가 선물 하늘날에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마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에는 한아름 바다를 나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참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천국이 됩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천사라고 생각하면 그분이 천사가 됩니다. 부디 마음속에 지옥을 품지 마시고 마음속에 천국을 품으시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천사라고 생각하시고 그분이 천사가 되시고 나 또한 그분을 천사로 맞이하면서 예쁘게 아름답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에 또 올 수 있도록 불러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저는 여기서 끝내고 여기서 잠을 자겠습니다. 이따가 그리고 내일 또 우리 축구문학관을 지어주는 국토부 서울 직원들이 여기 연수를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 9시 10시부터 또 이야기를 좀 하락해서 예정 없는 일인데 그 일을 하고 입주를 등록하겠습니다. 제가 운이 좋다면 다시 제주도에 오겠습니다. 우리 통역 굉장히 고맙습니다.